네,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윤종아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오늘도 OBS 윤종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름달 보고 소원 비셨어요? 아, 그러게 좀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예. 예. 네. 요즘 애들은 뭐 이제 컴퓨터로 게임하기 바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윤 기자는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 텐데, 뭐 지금 탄핵 국면이 이제 막바지고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가정하에 그 지난번 윤 기자가 그 경기도지사 출신들이 차기 대선 여야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소식 전해줬어요. 예, 그렇죠. 뭐 여론조사 계속 이제 후속 보도로 나올 텐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여론조사도 뭐 같은 결과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야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예. 네. 그럼 좀 더 결과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네.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전국 유권자 2,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주자 4명 간의 양자 가상대결 투표 성향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최소 11.9%포인트에서 최대 26.3%포인트 차로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장관과의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1%, 김문수 장관 34.2%로 집계됐습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40, 50대에서 50%가 넘는 지지율로 김 장관을 20%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섰고요. 네. 김 장관은 70대 이상에서만 이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표 47.3%, 김문수 장관 34.2%의 지지율로 이 대표가 13%포인트가량 앞섰고요. 이외에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에서도 이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대표와 김 장관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4.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방금 우리 윤종아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해 주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다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탄핵 정국 이후에 지금까지도 김문수 전 지사 현 장관 뭐 인기가 일단은 많이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특히 보수층 선택을 많이 받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볼게요. KPI 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김문수 장관은 20.3%를 얻으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2.7%, 오세훈 서울시장 10.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김 장관의 독주가 더 두드러졌는데요. 예. 김문수 장관 36.3%, 오세훈 서울시장 19.6%였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13.8%, 한동훈 전 대표 10.6%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도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경기도의 잠룡이랄 수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얘기 한번 해보겠는데, 이거 대권 행보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좀 쟁걸음을 보입니다 요즘. 그렇죠. 이 김동연 지사 이 도지사 취임 이후 14번째 이제 호남을 방문합니다. 오늘 이제 광주, 밀양의 심장 광주를 방문하는데요. 오늘과 내일 1박 2일 일정입니다. 일정에는 특강과 언론 인터뷰, 또 제주 항공 참사, 유가족 면담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일정들을 보면요. 오늘 오전 7시,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요. 광주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호남 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합니다. 이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요. 낮 12시부터는 금남로 오가역에서 시청까지
518번 버스에 탑승해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오후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상생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는데요. 올해 첫날 무안국제공항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한 바가 있는데 이번이 두 번째 면담입니다. 예. 면담 뒤에는 무등산에 노무현 길이라는 공식 탐방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특강도 하고 그 5.18 뮤지도 참배하고 시장도 만나고 유가족들 만나고 무등산에도 오르고 전날부터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로 예상되는 만큼 만약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4월 말 5월 초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로서는 그렇다면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닌데요. 내일 일정도 좀 보면 광주 경영자 총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요. 이어서 옥현진 시몬 카톨릭 광주대교구 대주교와 면담을 합니다. 또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을 찾아서 선생을 추모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그 조아라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독립운동가로 참 이름 높은 분인데요. 예. 이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면서 또 항일 독립투쟁이 뜨거웠던 곳입니다. 이 조아라 선생은 광주 스피아 여학교 3학년 때인 1929년 광주 독립학생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고요. 해방 후엔 YWCA 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이어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는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6개월간 투옥되게 됐습니다. 여성, 평화, 인권, 민주화운동의 선구자로 평생을 사셨고 광주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이어 김 지사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관계자들과 점심을 먹고 KBC 광주방송 출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의미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지만 사실은 지금 또 경기도의 임시회 기간 아닌가요? 그렇죠. 이 경기도회는 그전 11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첫 임시회를 이제 열게 되고요.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임시회 때 도지사가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건가 싶어요. 일단 김 지사는 어제 본회의에 출석해서 도정 연설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후에 이제 상임위 회의는 도지사가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지사가 출석해야 하는 일정은 모두 소화하고 광주를 떠났습니다. 네, 근데 뭐 국민의힘 쪽 도의원들이 뭐라고 안 하나요? 뭐라고 하죠. 네. 어제 경기도의 국민의힘 대표위원 연설이 있었는데요. 김동연 지사를 향해서 이럴 거면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호 경기도의 국민의힘 대표위원은 도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했다는 말이 괜히 나오겠냐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의 지난 도정은 빵점이라면서 경기도에도 경기도 의회에도 민주당에도 그 어디에도 김동연 지사는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정치 행보를 문제 삼았는데요. 도정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빠른 결단을 내려달라. 도지사직 완조 의사가 없다면 도지사직 사퇴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2말 3초 때 탄핵 심판이 결론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어떻게 김동연 지사 그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땐 지사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당내 경선에 참여한다고 해서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례로 김문수 장관도 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참여를 했고요. 다만 이 정당 일정을 소화할 때는 휴가를 내서 참여를 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업무 외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김동연 지사도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면 휴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사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이 김동연 지사 측근도 과거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사례를 들면서 지사직 사퇴로 인한 후폭풍에 자칫 정치적 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참여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네, 우리도 업무에 활동하느라 연차 내기도 하는데 경선 참여가 그런 거네요.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도 있군요. 어쨌든 김동연 지사 경기도의회 특히 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나서서 뭐 경기도 챙겨라 아니면 뭐 지사직 내놔라 할 정도인데 그러자 김동연 지사 바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그리고 계엄론 언급을 했어요. 예, 그렇죠. 김동연 지사가 어제 SNS를 통해서
개헌과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견해를 내놨는데요. 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탄핵 결정 이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87 체제의 효용이 다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어제 그래서도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특히 내라는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 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개헌에 따른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관련해서 다음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서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로써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대선 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예. 그 이외에도 김 지사가 구성하는 개헌 내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이 김동연 지사는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 내용도 제시했는데요. 첫째,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경제 개헌으로 이와 관련해 토지 공개념 도입 검토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 수도 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 교육, 건강, 환경, 복지, 주거권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 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재앙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뭐 이재명 대표를 들으라고 판단하는 건 좀 네네. 과한 해석일까요? 근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는 부자 몸조심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비명계가 판을 흔들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문 적자인 비명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오늘 오후 4시 반에 국회에서 만납니다. 네. 오늘 회동은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 또 임종석 전 실장과도 이제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김동연 지사와의 회동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돼서 뭐 비명계 인사 만나는 소식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전해주시고요. 예. 네, 우리 오늘 윤 기자와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